내가 보고 듣는 이야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책 읽는 비건 미용실, 비건 라이프 살롱 아첩토. 안녕하세요. 아첩토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아첩토는 망원에 있는 책 읽는 비건 미용실입니다. 나와 자연을 모두 사랑하는 방법을 사유하고 연대하면서 실현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책방과 미용실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하는 비건 라이프 살롱이죠. 인스타그램과 책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었던 아첩토의 이야기를 소리로도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사실 저도 듣는 컨텐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아첩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이야기로 들려드려 볼게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든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아첩토 책방에서 진행하는 멤버십 독서 모임의 이야기입니다. 아첩토 책방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홀로 혹은 함께 사유하면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시는 걸음이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게 읽는 자리마다 정성껏 고른 책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책방지기 나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 번째로 삶의 주체를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돕는 그런 책을 읽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는 동료와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책방을 시작하면서 멤버십 독서 모임의 멤버를 모집하면서 제가 읽고 나누었던 책의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바로 책 같이 읽고 함께 살다의 문장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내면의 돌이 깨어지는 인식에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을 넘어서고 나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생겨나도록 만든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 생각지 못했던 세계, 보지 못했던 세계와 꾸준히 마주치는 일입니다. 이런 낯선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마케터로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 중에 사이드 잡으로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책과 관련된 리뷰나 블로그 혹은 유튜브, 라디오 다양한 방법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그럴 때 저에게 이제 작은 소망이 생겼었어요. 나도 언젠간 나만의 작은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다고요. 그런 공간을 지금 아첩토라는 공간에서 실현을 해 나가고 있고, 그때 이제 제가 함께 읽는 아첩토에서의 독서 모임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영감을 많이 받은 그 책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같이 읽고 함께 살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야 북살롱에 오시면 각자 책을 고릅니다. 책을 지정해드리지 않아요. 주체적으로 자신이 그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책을 골라서 읽는 행위가 훨씬 더 독서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거든요. 아첩토에 이미 책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몸만 오셔서 각자가 오늘의 기분과 그 상황, 고민 혹은 감정에 따른 그런 책을 직접 고르고 원하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1시간 동안 먼저 각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서 왜 이 책을 골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게 카드를 드려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나의 오늘의 기분과 내 상태,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했는지, 어떤 지혜를 찾았는지, 어떤 곳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스스로 헤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책을 골랐는지 적어보면서 또 이제 읽는 동안 좋았던 구절이 발견이 된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또 그 구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후에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각자가 골랐던 문장을 그리고 책을 소개하며 왜 이 책을 골랐고 어떤 문장이 마음에 끌렸는지 그 문장을 직접 각자가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매 회차마다 너무 그 모임의 내용이 좋고 서로 힘을 얻는 유익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멤버십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골라주신 책과 그 문장들을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오디오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번 아챕토 심야 북살롱에서 멤버분들이 책을 읽고 나눈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멤버분이 골라주신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멤버분이 골라주신 책은 생각하는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모기 게니지로라는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창의적인 삶을 만드는 뇌과학자의 생각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책을 골라주셨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요즘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내가 어제 뭘 했더라? 였다. 그래서 생각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생각의 흐름은 기록으로 남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다가도 잠시 휴대폰 알림을 보고 SNS를 한번 보거나 누가 얘기를 하다가 잠깐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그 생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무슨 생각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하기조차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을 했음에도 다음날이 됐을 때 뭔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경우들도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그저 스쳐 지나가도 되는 기억들일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라든지 나에게 소중한 정보와 지식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더 현명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잘 보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편하게 풀어낸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멤버분은 어떤 문장을 서로에게 함께 읽으면 좋겠다라고 공유해 주셨는지 읽어봐 드릴게요. 순수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해보고 결국에 무엇이 될지 모른 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필살기가 되어 있음을,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네. 어떤 것을 오롯이 기억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필살기까지 되어 있으려면 어쩌면 정말 내가 순수하게 즐거운 것일 수 있어야겠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는 것인 것 같아요.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에 기쁘면서도 어쩔 때는 그 엄청난 보고 듣는 것에 압도되어서 과한 인풋이 될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더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멤버분이 읽어주신 책은 디자이너의 일상과 실천이라는 책이에요. 권준호 디자이너이자 일상과 실천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의
책이죠. 굉장히 예쁜 형광 오렌지 별색으로 만들어진 양장 책이에요. 물성으로도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고 디자인과 마케팅 쪽에 계신 분이라면 혹은 창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컨설팅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읽으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에피소드들과 디자인 철학이 녹아있는 저자의 책입니다. 왜 이 책을 두 번째 멤버분이 골라주셨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최근 프리랜서로서 공간을 컨설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클라이언트와의 복잡 미묘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기복에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마침 이 책을 알게 돼서 공감대를 찾기 위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네, 어떤 클라이언트를 마주하고 원하는 서비스와 혹은 가치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 미묘한 서로가 기대하는 부분의 그림이 명확하게 서로 간에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일이 진행이 됐을 때 혹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그 나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하는 금액과 그리고 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비중이 서로의 무게값이 맞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는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연히 클라이언트의 갑질이 싫다던가 아니면 디자이너의 일은 고충이 크다. 디자이너는 괴롭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누구를 선악으로 나누거나 혹은 그 일의 이제 무게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클라이언트로서 혹은 창작자로서 프라이드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면서 일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잘 녹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느낀 채로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이 책을 이 멤버분이 골라주셨던 이유에도 공감이 갔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이 문장을 골라주셨는데요.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은 관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말하자면 원래 그런 사람이란 없다. 이 두 문장을 골라주셨는데 사실 두 문장이 이어지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문장이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 산다는 것은 관찰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와 혹은 자신의 역량과 과제가 주어진 현실적인, 물리적인, 시간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관찰하고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영감을 향해 계속 관찰하는 또 그것이 보여질 대중의 삶과 시대의 흐름을 온전하게 제대로 관찰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제언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사실 디자이너에게만 필요한 역량은 아닐 것이다. 이 관찰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필요한 가치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원래 그런 사람이란 없다라는 문장은 사실 이제 꾸준함의 미덕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할 때 나오는 문장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운동선수 혹은 어떤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는 계속해서 좋은 글을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글을 계속 써낸 스테디셀러 작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작가가 얼마 전에 낸 책이 조금 이전의 행보와는 다르게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스토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쉽게 이 사람 한물 같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이제 끝인 건가? 그 사람의 실력은 이제 좀 내리막길인 건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감독의 작품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작가의 어떤 드라마의 작가를 평가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냉혹한 평가를 쉽게 하곤 하죠. 심지어 저도 그런 식의 평가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언행을 굉장히 경계하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꾸준히 어떤 좋은 작품을 써낸다는 것 혹은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할 수 없는 거는 차치하고
원래 그런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 꾸준한 롱런으로서 좋은 퀄리티를 내오는 다작가 내는 그 상태가 결코 당연하게 그냥 반복되는 디폴트 값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끊임없는 노력과 피나는 노고 끝에 그 상태가 유지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조금 어렴풋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아체토의 이야기를 설계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해 나가면서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올 가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처음으로 쓰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의 책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창작자의 좀 고충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아주 약간의 맛보기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리고 요즘 들어 저에게 스스로도 꾸준한 성실성 그리고 집요하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피드백을 받고 그 평가를 또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도 영감이 됐던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또 직접 발췌해서 공유해 주셔서 또 그때의 마음이 살아났던 시간이었어요. 이어서 세 번째 멤버분의 책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멤버분이 골라주신 책은 소박한 삶이라는 책입니다.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부제로 어느 스토아 철학자의 건강한 생활 원칙을 담은 책이라고 하죠. 왜 이 책을 골랐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세 번째 멤버분은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 제목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르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 삶을 어떻게 풀었을지도 궁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제가 원하고 살고 있는 삶인데 가끔씩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멤버분은 저와 아체토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수리님이에요. 아체토가 추구하는 철학이 거미불루 화이불치라는 삼국시대의 검소하면서도 아름다운 미학을 담은 문장인데요.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아체토를 운영하고 또 준비하고 꾸려나가면서도 저희가 그 문장을 굉장히 자주 되새기고 그런 방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쩌면 이 책도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좀 닮아있지 않을까 해서 함께 골라서 아체토에 담아둔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읽게 되신 거죠. 수리님이 공유해 주신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인생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 무절제한 연인들이 부도덕한 욕망을 채우려고 어떤 고난을 겪는지,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자 얼마나 애쓰는지, 명성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보라. 그 모든 이들이 온갖 고생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감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역시 안전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을 견뎌야 하지 않겠는가? 여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선하게 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쵸. 참 재밌고 좀 씁쓸하게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려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죠. 그리고 뭐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스불제라는 말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며 자기가 자처한 어떤 어려움,
불러서 이렇게 일컫는데 그만큼 옳지 않거나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는 어떤 고난을 자처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미련할 때가 있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원하는 삶, 행복하다고 여기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삶 그리고 악을 저지르려는 사람조차도 고난을 감수한다. 그러니 원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더욱 기꺼이 우리가 함께 선을 위해서 혹은 원하는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보자. 이런 제안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몇천 년 전에 지혜로운 그 어떤 사람의 문장이지만 지금에도 우리의 삶에 좀 용기와 위로를 주는 좀 쓴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멤버는 저였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주에 골랐던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골랐어요. 신영복 선생님의 책이고요. 근현대사의 시기 때 굉장히 정보와 또 지식과 또 자유를 억압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억울하게 좀 불온한 활동을 했다라는 누명을 받아서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죠. 심지어 10년도 아닌 20년. 정말 몸이 아파서 내가 스스로 몸이 아파서 6개월만 집에 있어도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시기를 보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보내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용기와 영감을 주는 책을 썼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좀 송구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이렇게 적었어요. 살면서 고립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저에게도 고독을 느끼고 고립감까지 느껴지던 날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런 따스한 통찰을 건넬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좋은 용기와 자극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따스한 온기로 용기를 내보고 싶어서 이 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책을 골랐네요. 제가 발췌했던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나는 나의 내부에 한 그루 나무를 키우려 합니다. 숲이 아니면 물론이고 정정한 상록수가 못됨도 사실입니다. 비옥한 토양도 못되고 거두어둘 손길도 창백합니다. 염천과 폭우, 엄동설한을 어떻게 견뎌나갈지 아직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나무는 나의 내부에 심은 나무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가슴을 헤치고 외부를 향하여 가지 뻗어야 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과거에다 심은 나무이지만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야 할 나무입니다. 더구나 나는 이 나무에 많은 약속을 해두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킬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위보다는 엄한 자기 성찰을 스스로 다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나무를 참 사랑했어요. 숲과 나무, 식물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처음에 운영할 때 그 이름도, 닉네임도 사랑이 열리는 나무라고 지을 정도로 제가 삶에서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 같은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영복 선생님의 이 나무를 키우려고 한다라는 어떤 이 글이 제가 가졌던 어떤 소망의 크기보다 혹은 깊이보다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더 깊게 강하게 뿌리 내린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열매가 스스로에게 약속해둔 그 열매가 이미 저에게까지 가지 뻗어서 왔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지금 마음이 좀 아프고 어려운 고독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엄하게 나의 성찰을 계속 해주고 스스로를 조금 다그칠 때도 필요하고 아직은 나는 성장을 해나가야 할 시기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줬어요. 이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나로서의 이 자리로 뿌리내리고 오롯이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굉장히 강한 기둥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아체토 심야 북살롱 첫 번째 모임에 나왔던 책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아체토 책방에서 혹은 아체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책의 문장을 낭독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함께 읽고 같이 살다 라는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어서 또 다른 삶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같이 읽기는 인생의 우애를 불러오고 공동의 추구를 형성한다. 오랫동안 책을 같이 읽는 것은 결국 삶을 함께하는 일이다. 책으로 자신을 바꾸고 가족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아름다운 혁명을 일으킨다. 좋은 삶이란 혼자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타자의 인정과 수용을 통해서만 간신히 획득되기 때문이다. 독서 공동체는 좋은 삶의 연습장이다. 홀로 읽고 함께 연결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함께 누려봐요. 나와 자연을 모두 사랑하는 방법. 비건 라이프 살롱 아체토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